대학가의 랜드마크였던 신촌 맥도날드 폐점. 한때는 하루에 3,000명이 넘게 방문했다는 맥도날드 압구정점 역시 폐점.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자주 갔던 서울의 주요 맥도날드 지점들이 연이어 폐점하면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였던 한국의 맥도날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인데요.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5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맥도날드가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기록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와 다르게 글로벌 맥도날드는 매년 몇십조 원의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는 정말 웰빙 트렌드가 돼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떡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맥도날드를 제외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와 같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한국에서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미스테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 맥도날드가 몰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한국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80년대가 지나고 한국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런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주머니도 두둑해졌겠다. 우리가 퇴근에 저녁으로 또 야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요즘 자영업자들 대위기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불과 30-40년 전엔 한국의 외식 산업은 몇십 년마다 무려 2배가 커지는 그야말로 대호황의 산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젠 정말 친숙한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죄다 들어온 이유가 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요식업 물결 선봉장엔 맥도날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상권의 중심지였던 압구정 로데오에 맥도날드 1호점을 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는 정말 잽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 두 지점에서 약 8개월 동안에 햄버거가 100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하죠. 각 지점당 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맥도날드는 한국 외식 시장이 커갈 때마다 그대로 성장하는 데 성공해서 한국인들 뇌리 속에도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라는 그 공식을 브랜딩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맥도날드의 믿을 수 없는 몰락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슬금슬금 적자를 내기 시작하더니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 금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흑자는 단 한 해도 기록하지 못했죠. 폐점하는 지점 수도 갈수록 늘어서 맥도날드의 전성기에 비교했을 때 약 10% 이상의 매장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적의 라이벌 버거킹은 매우 공격적으로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또 그냥 최근 몇 년 한국의 내수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버거킹이나 맘스터치와 같은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돈을 거뜬하게 벌고 있어서 맥도날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맥도날드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맥도날드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꼽는 두 가지 이유, 지금 바로 갑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의 햄버거들이 정말 최악으로 창렬화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의 대표 매니저 빅맥입니다. 빅맥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맛있다, 먹고 싶다, 가성비 좋다. 저는 그런 좋은 수식어가 아니라, 아니 이름이 빅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지? 하나만 먹고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잖아. 저는 그런 화가 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돼지 새끼여서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햄버거를 가져와서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경쟁사 버거킹의 와플 주니어입니다. 아니 명색의 이름이 빅맥인데 일반 와퍼도 아니고 어린이들 먹는 와퍼 주니어하고 크기가 비슷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처럼 빅맥 사이즈가 왠지 어렸을 때보다 작아진 것 같아, 맥도날드 밑장 빼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또 당연히 또 한편에선 너가 그냥 살이 쪄서 돼지 새끼가 된 거야, 빅맥 작아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니까 무려 오피셜 자료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빅맥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패티와 햄버거 전체 무게 전부 다요. 그래서 미국의 네티즌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예전의 빅맥과 현재의 빅맥을 재현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예전과 지금의 빅맥 차이가 정말 엄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 크기를 보면 왜 이름이 빅맥이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죠. 아니 그럼 맥도날드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햄버거 크기를 줄여준 건 알겠어, 그럼 가격도 줄여졌나?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맥도날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불과 3년 만에 크기도 줄였는데 가격도 20%가 넘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 단품에 5,500원이면 세트로 먹으면 8,000원, 9,000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인류 기업이란 아주 단순하게 제일 싸고 제일 좋은 상품 만들면 된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빅맥은 더 이상 싸지도 않고 크기도 왕창 줄여서 경쟁사 햄버거들에 비해 이제 좋은 햄버거인가? 햄버거 비주얼을 보는 순간 갸우뚱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경영적으로 이렇게 폭망을 이어나가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죠. 맥도날드가 더 이상 한국에서 쉽지 않아져 버린 두 번째 이유는 맥도날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보다 막강한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가 라인으로 가면 파이브가이즈, 쉑쉑, 고든 램지버거 같은 쟁쟁한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가성비를 따지는 그와 정반대편에선 우리 곁에 소리 없이 강한 강자 맘스터치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맘스터치는 롯데리아,
버거킹, KFC와 같은 정말 대대로 막강한 경쟁자들 속에서 19년엔 영업이익 190억, 20년엔 260억, 상당히 준수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맘스터치의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맘스터치의 본사 기준이고 실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진 못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체인점 사업의 경우에는 점포수가 이렇게 한껏 늘리는 과정 속에서는 인테리어비, 가맹점비, 프랜차이즈비와 같은 직접적으로 식품을 판매해서 남기는 영업이익보다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익이 많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점포수가 안정된 다음에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도 영업이익이 지금 20%씩 찍히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5%에서 10%씩 하는 스타벅스보다 마진율이 높은 업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이렇게 성큼성큼 는다는 것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맘스터치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맘스터치의 간판 메뉴 싸이버거는 단품 메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9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를 먹으면 5천 얼마대, 무려 2명이서 10,000원이면 어느 정도 배부르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맘스터치가 세트 5,000원인데 빅맥은 단품으로 5,000원이다? 이거 완전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충성도를 믿고 가격을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세게 받고 있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두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맥도날드 본사는 이렇게 한국 맥도날드가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 울상 짓고 있는 것이냐?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경영하는 형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오히려 한국 맥도날드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한국 맥도날드를 무려 7년 넘게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었는데요. 그동안 메일이나 동원과 같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적자는 좀 보고 있어도 맥도날드가 주는 이름값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군침을 흘렸습니다. 인수 가격으로 무려 3천억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죠. 아니 무슨 백날 첫날 적자만 보는 회사가 무슨 2천억, 3천억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 맥도날드에도 비장의 한 수가 있었죠.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다르게 부동산을 본사에서 직접 사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맥도날드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 가치 규모만 1,700억이 넘는다고 하죠. 게다가 맥도날드의 매출의 4분의 1 KFC가 매각 금액 500억, 한국과 일본의 매출을 합하면 한국 맥도날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가진 버거킹이 약 2천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니까 2천억 원에 부동산 규모 한 1,700억을 합해서 국내 대기업들은 약 3천억 원을 인수가에 써서 적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인수는 결렬됐죠.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워낙 완강하게 5천억 이하는 절대로 안 판다, 내가 미쳤냐 라는 강한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5천억까지는 쓸 수 없었던 메일이나 동원 입장에선 인수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죠. 24년 9월 30일 드디어 카타르의 한 회사가 한국 맥도날드를 본사로부터 약 5천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회사를 5천억을 주고 샀다고? 선뜻 믿겨지지가 않는 결정인데 미국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맥도날드의 지분이 0%라 하더라도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프랜차이징 피로 가져가다 보니까 한국 맥도날드가 얼마의 적자를 보든 전혀 상관없이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완전 노나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한국 신세계가 스타벅스 지분 대부분을 인수해도 결국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프랜차이징 피를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한번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머지 회사들로부터 쪽쪽 빨대를 꼽아 뽑아 먹는다.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선진 경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개꿀이다, 그죠? 오늘은 한국 맥도날드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걸었고 또 그럼에도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웃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하단 댓글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을 주제로 잡아 구독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